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선박 헌법제 이야기를 이렇게 해달라고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그 이야기를 지금까지 뭐 계속 한글 이야기 나오고 세종자 이야기 나오고 그랬었는데 세종자께서 만들어진 한글을 정말 우리가 어느 시대에 써야 되는가, 어떻게 써야 되는가 라는 이제 이야기를 좀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여기 뭐 어차피 이쯤에 요것만 놓고 그냥 조금 이제 여러분들 이 교재 요거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 숙대에서 할 때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중복되는 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거를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보복을 하게 되는, 헌법을 만들게 되는 그 이유는 여러분 보시면 41쪽에 보면은 대한민국 헌법 130조를 전부 읽어본 적이 있는가? 라는 설문조사에서 한 반이 없는 거죠, 거의 다. 사실은요. 그냥 조금 읽고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헌법을 배운 적이 있는가? 라고 했을 때 배운 기억이 안 난다는 사람이 또 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상한 나라인 거죠. 왜냐하면 헌법이라는 것은 그 나라를 운영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틀인데 그 틀을 그 나라 국민들이 안 읽어요. 뭐 많은 것도 아닌데 130조인데 안 읽고 학교에서 또 배운 기억도 없대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거의 우리가 대학까지 하면 16년인데 16년 교육을 거치면서 헌법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다라는 거죠. 가르친 게 없고 그리고 또 그래서 학교에서 헌법 교육을 한다면 언제부터 하는 게 좋을까? 라고 해서 대부분 70% 이상이 초등학교 때 해야 된다 라는데 또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그거 보면은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을 공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우리가 국민이 헌법을 읽고 헌법대로 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 해서 다수가 이제 찬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헌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민들이 거의 다 읽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읽지 않는 건 둘째치고 국가에서 교육을 한다는 나라에서 교육 기반에서 이제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를 제대로. 그러다 보니까 모르게 된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헌법을 읽지 않는 이유가 뭔가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그 공부하는 이유가 뭔가라는 게 제가 속밭 헌법책을 이렇게 만들어서 작년 3월 1일 시작을 했는데 3월 1일 날 선언할 때 저들이 이거 만부 찍고서 만부가 제대로 이거 소화가 될까? 사실 그런 걱정도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이게 다 주문이 다 동나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 거의 한 달에 지금 만부 걸로 계속 주문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 현재 20세, 그러니까 약 20만 부를 지금 찍어서 저희가 무슨 크게 이렇게 선전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니고 불과 한 열댓 명이 모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근데도 이게 하루마루 위부터해서 계속 지금 전파되면서 그 속도가 자꾸 빨라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보신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아니 헌법책이 이렇게 얇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얇다마다 여기 좀 헌법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세계 인권선언도 들어가 있습니다. 헌법만 하니까 너무 얇아서 안 돼가지고 세계 인권선언까지 넣었다고. 이 사람들은 그럼 자기들은 헌법이 이렇게 두꺼운 줄 알았대요. 되게 헌법책 하면 두꺼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얇은 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고요. 그 다음에 헌법하면 되게 어렵다고 생각해요. 법하면은 어려우니까 별 구매는 안 봐도 된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읽어보니까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그냥 다 우리 하는 얘기들 그게 정리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거하고 그 다음에 그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다 헌법책은 너무 두껍다, 헌법은 너무 어렵다, 법은 다 한문으로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공부를 하는 좀 되는 사람들은 사실은 또 하나는
헌법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부는 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장식적 헌법이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독재 국가가 계속 오면서 헌법은 법으로만 이름만 돼 있는 거지 실제로 헌법이 작동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실 촛불 집회를 통해서 정권을 바꾼 거는 우리 지금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헌법을 기본으로 해서 권력 구조를 바꾼 거라고 이렇게. 저는 뭐 너무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헌법이 손바닥 헌법제 이걸 읽기 운동하면서 헌법에 대한 개념을 확산시킨 것이 촛불 집회 때도 상당히 많이 주요했다고 봐요. 많이 영향을 끼쳤다고. 네. 그래서 그런 장시적 헌법이었는데 실제로 이제 헌법이 작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그러니까 헌법은 너무 두껍고 한문으로 해서 어렵고 그 다음에 또 좀 공부 꽤나 했다는 사람들은 그 헌법 해봐야 그건 뭐하냐. 실제로 작동된 게 민주공화국 말만 민주공화국이지 대한민국이 무슨 민주공화국이냐 이거예요. 그런 생각들에서 헌법을 안 읽었던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한문으로 우리나라가 헌법이 10번 바뀌었죠. 그러니까 9번 바뀐 거예요. 실제는 개헌헌법을 해놓고 바뀌어서 1987년에 제10호헌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1987년 10호헌법은 민주헌법 쟁취국민운동본부가 결성되면서 민주헌법 쟁취국민운동이 전국을 확산되면서 결국 60항쟁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래서 6월 항쟁을 일으켜서 이제 쟁취한 게 민주헌법이죠. 그런데 이 민주헌법이 지금 30년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일단 재헌헌법은 1948년 7월 17일이니까 그때부터 헌법들이 무수히 바뀌었죠. 그냥 계속 바뀐 거예요. 그냥 위에서 뭐 유신헌법 후다닥 바꿔버리고 또 뭐 오공화국 들어와 또 바꿔버리고 이렇게 이제 바꿨는데 사실 그동안 30년 동안 헌법이 안 바뀐 거는 이제 누구도 이렇게 마음대로 못 바꾸게 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87혁명 이후로는 함부로 이 헌법을 바꿀 수가 없었어요. 국민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물론 그 전에 국민투표 했죠. 그렇지만 그냥 다 형식적으로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진짜 이것을 하게 되니까 그동안 이제 못 바꾸고 이렇게 온 건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좀 개헌동의가 되지만 헌법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저는 지금 있는 헌법이라도 제대로 해보자라는 거죠. 사실 지금 있는 헌법이라도 제대로 하면은 이게 결코 독재국가가 될 수 없어요. 대통령이 제왕적 권한을 갖고 있다고 이거 바꾸자고 그러는데 이 헌법대로 하면은 대통령이 제왕적 이걸 할 수가 없어. 이 사람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제대로 하자는 얘기인데 사실 이게 저희가 한글 헌법을 이렇게 만들어서 보급하게 되는 그 역사가 길어요. 사실은요. 이호덕 선생님이 이호덕 선생님은 조금 아시나요, 여러분들? 네. 네. 이호덕 선생님이 그 90년도에 그러니까 이제 한글 운동을 계속했잖아요. 우리말 바로쓰기. 우리나라 그 한글 운동에서는 우리말 바로쓰기 운동에서는 하나의 아주 획기적인 선을 그으신 분이거든요. 특히 이제 1988년 그 한겨레 신문 나오면서 한겨레 신문이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순한글이었다는 거. 정말 100년 만에 독립신문 순한글했다가 얼마 만에 그냥 바로 한자 혼용 들어가고 나서 100년 만에 순한글 신문이 나온 거예요. 순한글 신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가 가로판짝이었죠. 네. 이제 그거 나올 때 사람들이 뭐 일각에서는 그 신문 망할 거다 뭐 그랬는데 그 신문이 망한 게 아니라 다른 신문이 다 한글 세로판으로 가로판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죠. 그때 이제 이호덕 선생님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신 거예요. 순한글 해야 된다 무조건. 근데 한글 해놓고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은 한문 세대 사람들이 한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글을 써는 거를. 그러니까 한문을 공부했던 사람들은 입법하면은 그걸 한문으로 써야는 이해를 하지 한글로 입법이라고 쓰면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해도가 떨어진다고 자꾸 한문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겨레 신문이 그렇게 나오고 나니까 이제 그게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호덕 선생님이 그때 어떻게 바꾸자냐면 한문 중에서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겹친 말이 있는 것들은 다 바꿔보자는 거죠. 우리말로. 그래서 한문 중에서 우리말로 바꾸시는 건 바꿔야 된다. 최대한.
그 이제 뭐 채집 이런 말하면 계속 채집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채집이라는 말을 한글로 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사리를 채집하다가 아니라 고사리를 꺾다, 냉이를 채집하다 냉이를 캐다, 사과를 채집해 사과를 따다, 도토리 채집해라 도토리를 줍다, 이런 식으로 다 바꿔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이호도 선생님이 주장했던 우리글 바로쓰기예요. 우리말 바로쓰기, 우리글 바로쓰기. 이게 쉬운 말로 쓰기. 그러면서 한겨레 신문은 맨날 이제 이호도 선생님이 그때 전문위원이시니까 가면은 기자들을 맨날 교육을 하고 맨날 야단치는 거예요. 좀 풀어쓰라고, 바꿔쓰라고. 이제 그러면서 했었는데 그렇게 이제 그걸 주장하시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이제 많이 됐고, 그때 대법원에서 법률 용어로 어떻게 우리말을 바꿀 수 있느냐 라는 데서 그 교육을 받기 위해서 이호덕 선생님을 이제 모셨어요. 네, 그냥 모셔가지고 교육을 그 판사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데, 이호덕 선생님은 거기서 교육을 처음 정말 대법원 가서 강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와서 이제 법률 용어 처음 이제 보시는 거예요. 보셨는데 헌법을 딱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죠. 헌법. 한번 이건 이제 한문으로 지금 이거 한글 토를 달았지만 다 이렇게 되어버렸던 거예요. 한번 돌아오면서 한번 이 식품헌법, 현행헌법입니다. 이게 옆에 오른쪽에 있는 게 한문 원래 헌법이에요. 그러니까 이호도 선생님이 이렇게 한문으로 되어 있는 헌법을 보고 너무나 화가 나신 거예요. 어떻게 민주헌법이라는 게 한문 투표를 했느냐, 이거를 어떻게 국민들이 읽으라는 거냐, 더구나 어린이가 어떻게 읽으라는 거냐.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 일기에 보면은 일기에 아주 그냥 통탄하는 글을 막 써놓으셨어요. 그리고 15일 동안 막 해서 이걸 이제 한글로 바꾸죠. 한글로 바꾸시고 풀고 해가지고 글을 만드세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쭉 이제 얘기를 하게 되니까 한문 헌법이 이제 한글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문을 일단은 한글로 바꿨어요. 일단. 그리고 이것을 이제 이렇게 널리 표기되고, 그래서 이호덕 선생님이 그 뒤에 보면은 우리는 아직도 입법이고 사법이고 행정이고 참된 민주주의는 거리가 먼 자리에 세밀고 있습니다. 헌법은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이 되는 틀을 짜놓은 법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국민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하겠습니까? 헌법을 모두가 읽어서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의 틀을 어떻게 짜놓았는가, 나라의 바탕을 어떻게 다져야겠는가를 생각할 때 우리나라는 참된 민주주의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 돌리는 그 책의 서문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저거를 사실은 97년에 찍었었는데 초판도 안 나갔어요. 한 몇 도 나가죠. 그래서 그 절판된 거를 제가 2012년에 다시 또 찍었어요. 근데 그것도 초판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초판 제대로 안 나가죠. 그래갖고 제가 이제 고민을 2015년도에 이거를 이제 구상을 해가지고 2016년도부터 이게 보고를 한 거죠. 이호덕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한글 헌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고를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차피 뒤에 이 가보시면은 이건 이제 쭉 넘어가고요. 얼마나 저희가 이제 헌법을 우리가 안 읽었다라는 것, 모든 국민들이 안 읽고 있다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 게 지난번 박근혜라는 그 대통령이었죠. 왜냐하면 이제 분명히 헌법, 대통령을 선서할 때 헌법을 준수할 특무가 있다고 선서해요. 네, 이쪽에 보면은 헌법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 그런데 건국절을 가지고 싸움이 난 거죠, 국민들하고. 그죠? 건국절 때는 싸움이 난 거예요. 건국절을 이분은 언제 하겠다 했냐면은 1945년 8월 15일로 하겠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국사책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국정교과서에서. 그래서 국정교과서 반대 싸움할 때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게 이거죠. 어떻게 48년 8월 15일로 하느냐. 이거는 헌법을 완전히 위반하는 것이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몰아붙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동국대학교에서 민주주의 교육할 때 사실 그걸 물어봤었어요. 그냥 알 거 없이 그 한 100여 명 오신 분들한테 대한민국이 건국된 거 태어난 데가 언제입니까? 건국된 날 또 독립된 날, 하여간 대한민국이 태어난 데가 언제냐고. 여러분들은 다 아시죠 이제, 그죠? 지난번에 듣고 그래서
언제냐고 물었는데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10가지가. 그러니까 계속 그냥 생각했더니 몇 명이 얘기했대? 1897년 뭐 10월 12일. 이거는 뭐죠? 이거 대한제국 한 날이잖아요. 대한제국. 그리고 1910년 8월 29일. 조선이 망한 날이죠. 대한제국이 망한 날이에요. 망한 날. 그때부터 마치 우리 대한민국이랑 1919년 3월 1일 3.1절이죠. 3.1운동.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그때 6개 있었는데 6개 중에 상해 임시정부가 헌장을 발표한 날이에요. 대한민국 헌장을 발표한 날. 그러니까 의정한도에서 1919년 4월 13일 상해 임시정부가 정부 수립을 선포한 날이에요. 정부 수립 선포한 날. 그리고 1919년 9월 11일은 6개의 임시정부가 모인 날이에요. 모여서 같이 통합한 날. 통합해서 대한민국 통합한 날. 45년 8월 15일이 많이 나와요. 이때가 해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가 우리 건국이다. 이렇게 또 보는 분들도 의외로 이거 100명이 이게 농담한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한 거예요. 한 건데 역사를 많이 봤던 분들이 저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7월 17일은 제헌절이죠. 그러니까 헌법을 만들었으니까 그게 대한민국 건국이다 라고 볼 수 있죠. 또 그리고 8월 15일 이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죠. 정부 수립일인데 이거를 건국절로 보게 되는 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87년 10월 29일 이게 10호헌법 현행헌법이죠. 현행헌법을 이제 만든 날. 뭐 이런 내용 쭉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대개 우리 학교에서는요 언제라고 생각하냐면 1919년 4월 13일을 대한민국 건국일로 보고 있어요. 지금도 다수는. 그런데 제가 작년부터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니다. 헌법을 봐라 좀. 헌법을 보면은 분명히 1919년 3월 1일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러분한테 헌법을 이제 읽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헌법 전문을 보세요. 앞자. 이호도 선생님이 전문을 앞글이라고 하자. 앞글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여기는 그냥 전문은 아직 그냥 있는 거죠. 자, 대한민국 그 사쪽에 보면은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법통과 임시정부와 법통과 불의한간 4.19 민주당 계승하고 여기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되었다고 분명히 돼 있어요. 그렇죠? 3.1운동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4월 13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4월 13일이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야 되는 이거는 사실 이 부분은요 3.1운동으로 건립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10번 바뀌는 동안 계속 있었어요. 4.19는 유신 때 빠졌다가 4.19 때 들어갔다가 유신헌법 때 빠지고 그랬다가 이제 6.7헌법 때 다시 들어간 거죠. 10호헌법 때. 이때 다시 들어간 건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러면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 4월 13일을 볼 수도 있겠네. 그런데 3.1운동으로 건립했다 그랬고 3.1운동으로 건립했다. 그러면 3.1운동이 독립선언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제헌헌법을 다시 확인한 거죠. 지금 여기는 제헌헌법이 지금 빠져 있는데 제가 요게 지금 몇 세가 이게 그 8세에서 그래요. 지금 이게 10세부터는 제헌헌법을 제가 넣었어요. 이걸 설명하느라. 지금 남아있는 거 이제 지금 저기 막 들어간 게 안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모아서 보냈대요. 우리 봉사하시는 분이. 그래서 근데 제가 냈는데 여기에 보니까 대한민국 유지헌장 4월 11일 선서문 여기에 존경하고 경애하는 우리 2천만 동포 국민이여 대한민국 원년 3월 1일 정확히 찍어놨어요. 대한민국 원년 3월 1일이라고. 우리 대한민족이 독립을 선언하면서부터 남녀노소 모든 계급 모든 종교를 가리지 않고 하나로 단결하여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이거를 작년 그 3월 1일자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 헌장을 처음 찾아본 거예요. 과연 4월 13일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그럼 여기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을 이어받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법통을 이어받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은 어떻게 되어 있나? 그랬더니 여기는 헌법이라 안 하고 헌장이라고 하면서 헌장에서 이렇게 대한민국 원년 3월 1일이라고 정확히 못을 박아놨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작년 3월 1일부터 우리의 건국일은 대한민국 건국일은 1919년 3월 1일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고 따라서 이것이 독립절이 돼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거를 작년에 이렇게 제가 계속 다시 주장하다 보니까 반론을 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임시정부 보통을 이어받았다고 하는데 아직 정부를 대한민국이란 정부를 세우기 전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전이잖아요. 4월 13일에 세웠으니까 선포했으니까 그러니까 전인데 어떻게 그거를 건국일 또는 독립절로 볼 수 있느냐라는 거죠. 독립절. 근데 그거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분들은 뭐냐면은 땅이 없는데 임시정부를 상해에 세웠다고 하지만 또 국민은 우리 국민이라고 하지만 땅을 빼앗긴 나라인데 땅이 없는 나라가 무슨 국가냐.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그런가? 그러다 생각하니까 그러면은 마치 그분이 그때 그 미국서 공부하고 오신 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내가 가스봐. 근데 그 미국은 독립절이 언제예요? 여기가 미국은 독립절이 1770년 7월 4일이에요. 그럼 1770년 7월 4일날 미국에 땅이 있었나? 땅이 없었어요, 미국이. 그건 영국의 식민지였죠. 영국의 식민지에서 13개 주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선언한 거예요. 버지니아 도서관 앞에서. 그리고 그로부터 독립선언하고 전쟁을 해서 7년 만에 이제 겨우 땅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8년 뒤 5월 24일인가 그날 이제 미 합중국 헌법을 만들고 합중국 선언을 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1786년 5월을 자기네 독립절로 보지 않는다 이거죠. 그죠? 1770년 7월 4일을 독립절로 보는 거죠. 그리고 미국도 그래서 제가 사실 이번 바로 여름에 가서 봤어요. 보스턴 저 독립 전쟁 처음 한 때부터 다 훑어보고 보고 왔는데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미국도 그런데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럴 때 중국도 그래요. 중국도 우창 봉기 날부터 독립이래요. 중화민국 세우기 벌써 전에 그거를. 그래서 신채호 선생님이 글을 읽다 보니까 이거 이제 제가 신채호 선생님 그 말권 보면 신채호 선생님 말권을 모은 건데 신채호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국가는 정신적 국가와 형식적 국가가 있다 그랬어요. 세계 어떤 나라를 막론하고 먼저 정신으로 국가가 세워진 뒤에 형식을 가꾼 국가가 세워진다. 세계 어떤 나라를 그렇게 된다. 그 가만히 생각하니까 조선이 나라 세울 때 땅이 있었나요? 그 사람들? 이성계가? 땅 없었어요. 이거 고려 땅이었죠. 거기서 선언하고 그 선언한 날로 조선 건국일로 잡잖아요. 고려도 마찬가지죠. 고려 세울 때 땅 없이 했어요. 신라, 고구려 다 마찬가지죠. 다 먼저 선언하고 그 다음에 정식으로 국가 정부 조직을 하고 틀을 만들고 그리고 적군하고 이제 원래 땅인자로 싸워가지고 이렇게 나라가 서는 거죠. 그래서 이 신채호 선생님은 그러는 거죠. 세계 어떤 나라나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곧 정신적인 국가는 형식적인 국가를 탄생시키는 어머니다. 정신적인 국가는 민족이 독립할 정신, 자유할 정신, 생존할 정신, 나라를 일으키고 빛내고 싶은 정신이다. 정신적 국가가 망하면 형식적 국가는 망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망한 나라며 정신적 국가가 망하지 않았으면 형식적 국가는 망하였을지라도 그 나라는 아직 망한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한민국이 망했지만 이분들은 절대 정신으로 자유할 정신, 독립할 정신, 상존할 정신 자기들은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19년 3월 1일이 저는 분명히 독립절이다. 저는 이것을 헌법을 기반으로 해서 주장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정말 한글로 만든 헌법을 모두가 쉽게 다 읽어서 헌법대로 운영되는 나라, 헌법의 정신을 그대로 지켜갈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도구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